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설 영상에서는 인류의 사고가 대체 어떻게 지금처럼 발전해 올 수 있었는지 그 진짜 흥미진진한 지적 모험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이게 맞는 말인지 그냥 말장난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복잡한 세상을 아주 투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무기를 하나 만들어 뒀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논리라는 생각의 도구죠. 이 강력한 무기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진실로 이끄는지 그 썰을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진실이란 것 말이죠.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랑 정말 똑같습니다. 모습이 좀 독특하죠? 앞머리는 숱이 엄청나게 많은데 뒷머리는 완전 대머리예요. 게다가 발에는 날개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요. 앞머리가 풍성한 건 기회가 다가올 때 누구나 쉽게 확 낚아챌 수 있게 하려는 거고요. 뒷머리가 대머린 건 한번 쓱 지나가 버리면 다신 못 잡게 하려는 겁니다. 날개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뜻이겠죠. 진실을 파악하는 순간도 딱 이렇습니다. 우리한테 제대로 된 사고의 도구가 없다면 그 기회는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고 영영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생각의 도구가 도대체 왜 필요해진 건지 인류의 역사를 아주 잠깐만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크게 세 번의 엄청난 혁명을 겪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마침내 똑똑해진 인지혁명, 두 번째는 자연을 우리 입맛대로 길들인 농업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된 과학혁명이죠. 단순히 머리가 좋아진 것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통제하고 막강한 힘을 휘두르기까지 이 험난한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아주 필사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굳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을까요? 과학적 사고가 자리 잡기 전 옛날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다고 하죠. 삼국유사에 나오는 당군 할아버지는 무려 1908세를 사셨대요. 심지어 불교 경전에는 수명이 84,000년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와,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현대 과학이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어때요? 우주 나이는 13억 년, 지구는 45억 년, 딱 떨어지죠? 이 터무니없는 신화 속 숫자들과 치밀한 과학적 팩트의 차이, 이게 바로 인간의 추론 능력이 단순한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뼈를 닦는 진화를 거쳐야 했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이런 기가 막힌 말을 남겼죠. 연구란 지성의 모험이다. 우리가 방금 본 그런 허무맹랑한 신화에서 빠져나와서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진짜 세상을 제대로 항해하려면 진짜 빡센 지적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 그 자체가 인류가 겪어야만 했던 위대한 지적 모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나긴 모험 끝에 우리가 마침내 득템한 궁극의 무기,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이대는 엑스레이입니다. 여러분, 치과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셨죠?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잇몸 속에 신경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뿌리가 썩었는지 적나라하게 다 보이잖아요. 논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생각의 지적 투시력이죠. 상대방이 아무리 화려한 말발로 포장을 해도 이 논리라는 엑스레이를 딱 켜는 순간 그 주장의 뼈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아니면 속이 텅텅 비어 있는지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1장 궁극의 도구, 논리학. 자, 그렇다면 옛날 사상가들은 우리 마음의 엑스레이인 이 끝내주는 도구를 역사 속에서 대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 논리학의 아버지 아리스토텔레스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작 아리스토텔레스 본인은 논리학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방식을 오르가논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가 나무 자를 때 쓰는 톱이나 장작 팔 때 쓰는 도끼 같은 진짜 물리적인 작업 공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논리란 학자들끼리 폼 잡을 때 쓰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험난한 세상에서 진실을 캐내기 위해 매일매일 써먹어야 하는 아주 짱짱한 실전용 연장이었던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도구를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 지적 훈련입니다.
논리는 우리 뇌의 근육을 빵빵하게 키워줘서 어설픈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멘탈을 꽉 잡아주죠. 둘째, 타인과의 논쟁입니다.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박살내고 내 주장을 논리 정연하게 꽂아 넣는 최고의 스킬이거든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진정한 삶의 추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논리라는 툴킷이 없으면 애초에 진리로 가는 문고리조차 잡을 수 없다고 봤어요. 가짜 논리에 속지 않고 진짜 진실로 직진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인 셈이죠. 근데 이런 빡빡한 규칙이 왜 그렇게까지 절실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프로타고라스의 딜레마를 보면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일타 강사 프로타고라스가 제자한테 네가 첫 재판에서 이기면 그때 수강료를 내라고 하고 수업을 해줬어요. 근데 제자가 졸업하고 나서 재판을 안 맞는 겁니다. 열받은 스승이 제자한테 수강료 내라고 소송을 걸어버렸죠. 스승은 내가 이기면 판결대로 돈 받고 저도 네가 첫 재판에서 이긴 거니까 계약대로 돈 받아야 해. 이러고 제자는 제가 이기면 판결대로 돈 안 내도 되고 저도 첫 재판에서 진 거니까 계약대로 돈 안 냅니다. 이러고 맞섭니다. 와, 진짜 머리 쥐나지 않나요? 옛날에는 이런 식의 순도 100% 말장난, 궤변이 판을 쳤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이런 지긋지긋한 말싸움의 굴레를 아예 끊어버릴 공식적인 룰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겁니다. 제2장, 추론의 고대적 뿌리. 자, 그럼 끝없는 말꼬리 잡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대 그리스인들이 도대체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냈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스인들이 남긴 진짜 레전드 업적이 뭐냐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직 머릿속 이성만으로 팩트를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바로 기하학이 있었죠. 점, 선, 면 이런 거 다루는 기하학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땅넓이 재는 기술이 아니라 확실한 전제에서 출발해 빼박 팩트인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적 증명의 끝판왕 모델이 된 겁니다. 야, 내 삼각형이 네 거랑 똑같아 하고 우기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단계적 증명을 통해 팩트를 확정짓는 법을 깨달은 거죠. 완전 게임 체인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철학에 접목시킨 게 바로 플라톤의 변증술인데요. 이 시각 자료가 보여주는 게 바로 플라톤이 개념을 반으로 쪼개서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낚시꾼이 뭔지 정의하고 싶다? 그럼 기술을 먼저 무언가를 얻는 것과 만드는 것으로 나눕니다. 얻는 건 다시 힘으로 뺏는 것과 교환하는 것, 힘으로 뺏는 건 사냥과 전투,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생물 사냥, 물속 사냥, 물고기 사냥, 그리고 마지막엔 갈고리로 낚는 거냐 아니냐까지요. 애매한 말장난이 끼어들 틈이 1도 없죠. 마치 외과 의사가 핀셋으로 종양만 딱 집어내듯이 대상을 명확하게 이분법으로 쪼개서 본질을 짚어내는 겁니다. 진짜 논리적 사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제3장, 사고의 형식적 규칙.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갈고 닦은 고대의 기하학적 증명법과 플라톤의 쪼개기 기술은 시간이 흘러 현대 과학을 지탱하는 아주 깐깐하고 뼈대 있는 규칙, 즉 현대 논리학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소름 돋는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중세 철학자 윌리엄 오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논리학은 모든 학문 중 제일 유용한 도구다. 이거 없이는 어떤 학문도 제대로 알 수 없다. 오캄이 알아챈 논리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쓰는 톱이나 도끼 같은 공구들은 쓰면 쓸수록 날이 무뎌지고 닳아 없어지잖아요. 근데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물리학, 수학, 역사학 이런 다른 학문들이 논리를 갖다 쓰면 쓸수록 이 지적인 도구는 닳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더 시퍼렇게 서고 예리해진다는 겁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도구 중에 유일하게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는 무한동력 연장인 셈이죠. 자, 오늘 이 지적 모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를 쥐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방금 말한 오캄,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유명한 오캄의 면도날입니다. 규칙은 진짜 간단한데 위력은 엄청납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2개의 주장이 있다면 무조건 더 심플한 쪽을 골라라. 불필요한 가정, 복잡하게 꼬아놓은 핑계, 화려하게 포장된 말장난들, 이 논리의 면도날로 싹 다 과감하게 잘라내 버리세요. 그럼 그 밑에 숨어있던 단순하고 명료한 진짜 팩트가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가짜 뉴스와 정보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지금 이 시대, 순식간에 스쳐가는 진실의 신,
그 카이로스의 앞머리를 꽉 움켜쥐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오르가논을 어떻게 날카롭게 벼려내시겠습니까?